안녕하세요. 뉴클립스의 과학 클립 김현지 PD입니다. 지난 과학 클립에선 머리 위 저 멀리 우주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땅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논과 밭, 농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원전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농업혁명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지금은 또 다른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농업이 더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첨단 기술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일명 에그테크라 불리는 농업기술 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업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산업이었습니다.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심고 열매를 땄죠. 하지만 이젠 농부의 역할을 첨단 기술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앞서 말씀드린 에그테크라 부릅니다. 에그테크는 농업을 의미하는 어그리컬처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AI와 사물인터넷, 드론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에그테크를 적용하면 농작물에 최적화되도록 온도, 습도, 일조량 등이 자동으로 조절되고요. 작물에 어떤 비료를 줬는지 등을 확인해 수확 시기를 예측하거나 당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 로봇이 농장의 잡초를 제거하거나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이 하늘에 날아가서 해충을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에그테크가 뭔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하나 더, 에그테크의 목표는 첨단 기술로 농업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생명공학기술, 정밀농업뿐만 아니라 대체식품, 식품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까지 아우르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그테크가 등장한 배경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생산량 때문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2017년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매년 0.6%씩 증가해 2050년에는 10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식량 부족 문제인데요. 현재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는 기후변화와 산업화 영향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에그테크는 인력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 세계에선 에그테크 기업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앱 하비스트인데요. 지난 2월 1일 미국 나스닥의 최고 화제가 이 앱 하비스트였을 정도로 현재 이 기업의 상승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은 실내 수경 재배, 즉 흙 없이 농작물을 키우는 농법의 전문 기업입니다. 흙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곳에선 흙 대신 영양용액으로 작물을 재배하는데요. 이는 야외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물을 90%나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물도 자체적으로 저장한 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고요. 또 온실 안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서 살충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인공 조명과 햇빛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앱 하비스트는 수직농법으로도 유명한데요. 수직농법이란 공장형 온실에 작물을 심은 여러 개의 판을 아파트처럼 세우는 농법을 말합니다. 아파트가 높을수록 거주 세대도 늘어나죠. 수직농법도 층을 높여서 면적당 생산물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직농업의 상추 재배량은 1제곱미터당 100kg으로 일반 밭의 25배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직농법 단점도 존재합니다. 초기 설비, 운영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빠른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고 일반 땅에서 기른 농작물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약하고 또 영양성분 결핍이 자주 보고된다는 점인데요. 에그테크 성장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럼 에그테크 기업이 있을까?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파메이트인데요. 스마트팜 전문 업체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마트팜이란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스마트팜도 에그테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에그테크가 접목된 스마트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파메이트 기업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메트로팜이란 농장을 열어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스마트팜이 자리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키우는 쌈채소로는 이자트릭스, 버터헤드, 카이피라 등 총 8개 품목인데요. 국내 쌈채소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유럽 품종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름철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 걱정도 없어서 매년 29.7kg의 작물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에그테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500명의 스마트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에그테크 연구부터 제품 테스트, 창업, 전시, 체험까지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에그테크의 가능성이 엄청나죠? 이에 따라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이 에그테크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미국의 에그테크 기업에 지금까지 약 2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3,078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저도 에그테크 기업 주식이나 하나 살까 봐요, 정말.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에그테크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까지 도달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전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새로운 농업혁명을 연 에그테크를 우리가 앞으로 더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클립으로 딱 집어주는 김현지 PD였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